네, 정치권이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조금 전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불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의료계가 공동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좀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사실상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석 전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의료계에서 공동 입장이라는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상 추석 전에 출범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여야 의정 이 4개 주체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네. 의료개혁 관련한 논의를 하는 장면을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일단 의료계에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분은 일단 정부의 입장 선회가 없이는 어렵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실망스럽지만은 계속 의료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 4개 주체가 한 테이블에서 의료개혁에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석 전에는 사실상 네. 물리적으로 좀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연휴는 연휴고요. 뭐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연휴 중간이라도 또는 직후라도 협의체 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의료계의 공동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사실상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은 어려워졌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추석 전 며칠 남지 않았죠, 추석이. 근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의료계가 어느 정도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료계 자체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의 득실을 따지는 부분들은 일단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서긴 했으나 의료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가지입니다. 전공에 대한 수사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고 좀 태세 전환적인 부분들을 입장을 보여달라.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제안 이후에 여러 가지로 답보 상태에 있다가 뒤늦게 추석을 앞두고 나서 뭔가 국민연회는 밀려서 지금 현재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도수 총리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혀 문제 없다. 물론 뭐 불안한 부분이 있으나 감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응급실을 못 찾아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하고 있다 했는데 뭐 가짜 뉴스다면서 성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의료계가 과연 진정성이 정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음을 가질 것이고, 또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책으로 내놓는 걸 지금 의료계는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입학 정원, 2026년도 입학 정원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고 정부가 해놓고 나서는 정작 대책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교육시킬 수 있는 의대 교수들을 1,000명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럼 결국에 증원 자체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 생명을 걱정을 하고, 그렇다면 의료계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태도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이나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하면서 협의에 참여해야 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있었던 당정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제 이 상황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당정 간의 시각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핵심은 2025년도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기 어렵다는 문제, 당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의제라고 해놓고 네. 모셔오자 뭐 이런 입장,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2025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의협 방금 전에 대변인 발표에서도 보면 그 상황, 지금 정원 관련해서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이 가져야 할 고통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일단 테이블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의료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앉기 전에 너무 강경한 입장이 전달되다 보니까 의료계는 오늘 안 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어제 저희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의 의견 차이가 좀 네. 도드라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25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의제에 올리겠다, 그 올려야 한다. 그 얘기가 곧 정원의 변경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것까지 일단 올려놓고 네. 제일 중요한 이 의제 논의하는 테이블에 의료계가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앞세운 것이고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실질적인 부분 이미 공고가 났고 그래서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양당 간에 미리 뭘 정해놓고 갈 수가 없는 네. 거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모셔놓고 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진솔하게 토론하는 그 과정이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단히 아쉬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사자가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의 시각차가 좀 확실한 상황인데 서영일 부대변인께서는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죠. 이 개혁 문제는 이게 입법부는 제안을 하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입법사항도 아닐 뿐더러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의 사안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물러나겠다. 예를 들면 책임자인 복지부 차관이나 장관에 대한 경지를 통해서 뭔가 의료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25년도에 의대 지금 입시가 이미 들어간 부분 백지화는 쉽지 않지만 의료계가 테이블에 나온 다음에 이 부분도 열어놓고 얘기를 하겠다. 라는 어떤 정부의 정말 유연한 태도 변화가 없이는 그 한동훈 대표와 지금 보니까 한덕수 총리 간에 이런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가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한가하다고 물어보는 건 개혁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하냐라는 행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보약을 다리듯이 불을 잘 이렇게 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짜내야 되는 게 그런 개혁 과제입니다. 그 역대 정부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튀김하듯이요. 이거 끓는 기름에다가 던져요.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튀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미숙한 국정 운영을 버티려고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지금 현재 추석을 얼마 앞두지 않아 아주 촉각을 다투는 시각에서의 입장 태도 변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 변화에 대한 고집은 버리고 저는 좀 빨리 좀 입장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의협 얘기 듣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입장 변화만 하면 의료계가 오는 거 아닙니까? 두 개잖아요. 증원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의사들 수사시켜 놓은 부분에 대한 철회. 이 두 가지만 한다면 의료계는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결정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협의회나 의협 같은 대표성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 생명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앞다투어 나서서 일단은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가. 네. 그러면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길거리에는 많은 차들이 있어서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응급실 자체가 정지가 되고 그분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시면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가 왜 존재합니까?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엔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본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모습들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행여나 이런 조금 더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비판받지 않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전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인데도 지금 이렇게 미적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미스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로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그런 진정성에도 의문이 가게 하는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총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인들도 TF를 만들겠다고 했으면서도 총선 전에는 안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총선 끝나고 나서 하겠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뭐 생명 안전 이것보다는 표 계산 먼저 했고 정략적으로 이득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을까 이것만 지금 골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어떤 의구심에 대한 방증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잘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은 해야 한다. 우원식 의장도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의 통과를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여야 의정 협의체 발족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어제 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 지도부도 좀 각성하시고 이 문제에 좀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의협에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의료계 내부의 갈등 양상도 지금 얽힌 상황입니다. 전공의 협의회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서 박단 비대위원장이 이면택 의협회장과는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 상황도 내부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 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의료계가 정부도 의료계에서 좀 단일화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처음에 얘기한 이유도 의료계가 여러 단체로 나뉘어 있다 보니 또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서 뭔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2,000명 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따지고 보면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전공의 또 뭐 병원, 교수 이런 분들하고 생각차가 너무 크고 또 그 갈등의 양상이 뭐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안 앉겠다 이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방법은 없습니다. 15개 정도 된다고 하는 의료 관련 단체 모두를 다 찾아가서 한 단체라도 더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다. 다만 전공의 대표, 전공의 쪽이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전공의가 전체 의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계를 지탱해 오고 있는 어떤 쭉 여러 그 참여자들을 볼 때 전공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저희가 이제 전공의 그리고 또 뭐 대한의사협회 어찌되었건 하나라도 더 많은 대표들이 오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의료계가 단일 목소리로 뭔가 하나의 안을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안 그랬으면 찢어져서 의협의 자체 의협, 뭐 전공의 단체, 교수협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네.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전공의 협의회라도 그러니까 박단 회장이 있는 박단 대표가 있는 거기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응급실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공의들이 투입됨으로써 일단 국민들의 이 가장 어려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응급 상황은 좀 피하고 보자. 라는 것들에 좀 동의해 줄 수 없냐 그것이죠.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의료계도 직업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뉴스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생명을 잃는 뉴스들을 본다면 정부만 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앞으로 이게 이 사람의 생명과
그런 어떤 건강을 지키는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책임들을 안고 계속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간다면 과연 사회적으로도 의사라는 직업이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목숨을 잃어가는 국민 한 사람을 볼 때 양심적으로도 갈등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전공의 협의회라도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일단 진행하다 보면 네. 나머지 의협이든 의사 교수협이든 해서 같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어떤 발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야 4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준비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모두 12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이 민주당 의원들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연대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당 자격조차 없다 직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탄핵 준비연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먼저 이 탄핵 준비 연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개별 의원의 행동인 건 맞고요. 네. 지금 9분인데 민주당이 이제 박수현 의원, 복귀양 의원, 그다음에 부승찬, 양문석, 문정복, 김득구, 강득구, 김준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대통령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도 허투루 생각하시면 이제는 국정 수행을 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하는 것들이 정말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하고는 별개기는 하나 이런 모임들이 당내에서 생기고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간다는 것은 현 국정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정 혼란이 초래될 거는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정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이 현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라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탄핵 준비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탄핵이라는 것을 선동함으로써 국정이 혼란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걸 노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초래했었던 국정 혼란을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본다면 탄핵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탄핵을 준비한다는 건 또 뭡니까? 뭘로 준비한다는 건지 그분들의 논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논리보다 감성이 앞서고 또 현재 이재명 대표 집권을 위해서 뭔가 대단히 급한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집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전작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탄핵 남발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치 공세다.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조차 그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리, 특권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임기를 마치고 다시 보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일부러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국회 선출되는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도 안 밟을 거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진짜 실제로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8시간도 근무를 못하고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계속 늦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2번이나 지금 무리한 탄핵을 시도했다가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게 될 때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는 거니까 의석수를 앞세워서 이 무지성 논리에 의한 탄핵 남발을 막자 그런 차원의 법안 발의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는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겁니다. 이 탄핵 남발 방지법이 꼭 발의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 탄핵이라는 것을 자꾸만 네. 남발하면서 중독되는 그 상황은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은 용산 방탄법이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방지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뜻과 민심에 올라타려면 거부권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20몇 번째입니까?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하는 대통령은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정치사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들을 해야지 탄핵 방지는 누구 탄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하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방지법을 내놓자 하지만 결국엔 정쟁에 그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법안을 내봤자 결국에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92석의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108석 가지고는 법안을 발의해봤자 통과되기 만무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쟁용으로 발의했다. 소모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